석양이 지는 미국의 한 해변. 한가로이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 젊은 커플이 있습니다. 행복한 시간을 즐기는 것 같은 이 커플은 무언가 심각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커플 중 남성은 여자친구에 의해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고 충격적인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도대체 이들에게는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자기, 오늘은 어땠어? 주방에서 일하느라 힘들었지? 내가 안마 좀 해줄게. 근데 자기야, 우리 엄마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는데 글쎄, 몸에 종양이 발견됐다고 하네. 그래서 수술을 하셔야 한다고. 근데 내가 지금 당장은 벌려놓은 일이 있어서 현금이 없거든. 혹시 자기가 조금 도와주면 안 될까? 다음 달에 꼭 갚을게. 저는 미국에서 미슐랭 스타를 받은 레스토랑에서 부주방장으로 근무하는 평범한 남성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여자친구와 외곽으로 나와 데이트를 즐기고 있는데요. 이날 저는 여자친구의 어머님이 편찮으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수술비가 당장 필요한데 현금이 없다며 여자친구는 저에게 도움을 청했고 저는 한치의 고민 없이 도와주었죠. 여자친구와는 벌써 3년째 만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저희가 만났을 때는 제가 레스토랑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여자친구가 손님으로 왔을 때였습니다. 저를 언제 봤던 것인지 식사를 하고 나가면서 저에게 잘 먹었다고 인사를 하며 연락처를 주고 나가더군요. 그렇게 저희의 만남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근무 중인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5년째 근무 중인데요. 저 또한 나중에 독립하여 미슐랭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저의 꿈이기에 스승님 밑에서 열심히 배우고 일하고 있죠. 사실 이 정도 배웠으면 당장 독립해서 내 식당을 운영해도 될 시기였지만 새롭게 만난 여자친구와의 데이트에 푹 빠지기도 했고 막상 내 사업을 시작하기가 두렵기도 해서 독립은 미루고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을 마치고 여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즐기던 중 여자친구가 저에게 뜻밖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그 식당에서 일한 지 얼마나 됐지? 이제 독립해서 자기 식당 하나 차릴 때 되지 않았어? 미슐랭 식당 운영하는 게 꿈이라고 했잖아. 그러다 평생 주방 직원만 하게 되면 어쩌려고 그래? 자기도 이제 슬슬 독립하는 거 생각해봐. 안 그래도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던 주제였는데 여자친구가 직접적으로 언급을 해주니 고민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제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는 미슐랭 식당 일을 하면서 버티는 이유는 저 또한 미슐랭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어느 정도 경험과 실력을 쌓기도 했고 작게 시작하면 충분히 식당을 하나 차릴 만큼 자금도 모아놨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독립을 해야 할 그 시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하지만 모처럼 온 여행인데 일단 지금은 여자친구와의 데이트를 즐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골치 아픈 고민은 여행이 끝난 후 하기로 말이죠. 그렇게 여자친구와의 달콤한 여행이 끝나고 다시 현실로 복귀를 했습니다. 이날 레스토랑의 영업시간이 끝나고 메인 셰프인 스승님에게 고민을 털어놨습니다. 지금 상황에 독립을 해야 할지 아니면 좀 더 배우고 돈도 조금 더 모은 다음에 독립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겠다고 했죠. 현종아, 그런 일은 너 스스로가 충분히 숙고한 후에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직접 해야 하는 거다. 너에게는 엄청 중요한 인생의 기로에 있는 순간 아니더냐? 지금 그 결정이 다른 사람의 생각에 의해 영향을 끼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드는구나. 왜냐하면 그 선택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은 너 자신이기 때문이지. 제가 원했던 대답은 아니었지만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어서 공감했습니다. 그렇게 심각한 인생 상담을 마친 저는 퇴근 후 어김없이 여자친구를 만나 데이트를 즐겼습니다. 여자친구는 이날 여행 때 언급했던 독립에 대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야, 저번에 내가 이야기한 독립에 대해 생각해봤어? 내가 아는 부동산 업자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엄청 좋은 매물이 저렴하게 나왔대. 식당 자리로는 이만한 곳이 없다는 거야. 다른 사람들이 낚아채기 전에 여기 한번 알아보자. 지금부터 시작해도 미슐랭 식당 만들려면 엄청 오래 걸리는 거 자기도 알잖아. 내가 옆에서 많이 도와줄게. 알았지? 사실 저는 아직 마음의 결정을 못한 상태였습니다. 더구나 즉흥적으로 단기간에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여자친구가 하는 말을 들어보니 꽤나 좋은 자리 같아서 일단 자리는 한번 마련해보라고 말했죠. 조만간 같이 둘러보러 가자고 말이죠. 저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귀가 얇아서 주변 사람이나 상황에 잘 휘둘리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여자친구의 말에 혹해서 독립을 하여 나만의 식당을 운영해보는 쪽으로 마음이 기울기 시작했죠. 어차피 저의 꿈이기도 했고 언젠가는 그렇게 해야 할 일이었기에 그게 조금 앞당겨졌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 합리화시켰습니다. 다음날 저는 레스토랑 일이 끝나고 스승님에게 독대를 청해 독립을 하겠다는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종아, 너의 선택을 지지한다. 그리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내가 도와줄 수 있는 한 도와주마. 너의 성공을 바라고 늘 응원하마. 스승님은 떠나겠다는 저에게 따뜻한 덕담까지 해주며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동안 정든 이곳을 떠난다니 조금은 서운했고 다소 복잡한 마음이 들었지만 나만의 식당을 갖는다는 생각에 살짝 설레이고 흥분이 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밝기만 한 줄 알았죠. 저는 여자친구와 함께 부동산 업자를 만나 점포 매물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의 말대로 위치도 나쁘지 않았고 그에 비해 금액도 굉장히 착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날 건물 주인을 만나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계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여자친구의 지인이기도 했고 실제로 와보니 매물이 워낙 좋기도 했기에 망설이면 다른 사람이 낚아채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이때는 제 선택에 아주 만족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펼쳐질 밝은 미래만 계획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선택이 제 일생일대의 큰 후회스러운 선택이라는 걸 깨닫기 전까지는 말이죠. 계약을 한 후에 미국에서 개인 사업을 시작하기 전 반드시 필요한 절차들을 하나씩 진행해 나갔습니다. 제가 원하는 상호명이 사용 가능한지 확인했고 사업자 상호를 등록했으며 필요 허가증을 발급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 등록까지 마친 후 저는 점포와 관련된 잔금을 모두 치렀고 기타 나머지 준비해야 할 부분들을 체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의 잔금을 처리한 이후부터 여자친구와 연락이 닿지 않았죠. 알고 보니 애초에 부동산 업자는 가짜였고 해당 매물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없었습니다. 저는 3년을 사귄 여자친구에게 뒤통수를 제대로 얻어맞은 셈이었죠. 지인이라던 부동산 업자는 제 여자친구의 애인이었고 저는 그 꾼들에게 제대로 설계를 당한 거였습니다. 제가 그동안 레스토랑 주방에서 피와 땀을 흘려가며 열심히 일해서 모은 전 재산이 몽땅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동안의 제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만 같았죠. 사랑하는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고 평생을 일하며 모은 전 재산을 모두 잃어버리자 삶의 의욕도 없어졌습니다. 미국에서 미슐랭 식당을 운영하고자 했던 제 꿈은 이미 마음속 어딘가 구석으로 처박혀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저는 집 밖을 나가지도 않고 두문불출하며 폐인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어떻게 아셨는지 제 사정을 전해들은 스승님에게 연락이 왔고 다음날 스승님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현종아, 왜 나에게 연락을 하지 않았니? 인생 끝난 것처럼 굴지 마라. 너는 아직 젊고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았다. 이번 일을 계기로 배울 건 배우고 고칠 건 고쳐나가면 된다. 그리고 네가 원하면 당장 식당에 와서 다시 일을 시작해도 된다. 그게 아니면 네 사업을 시작해도 되겠지. 처음부터 미슐랭을 받은 식당은 어디에도 없다. 누구에게나 처음에는 수많은 난관과 실패를 거듭하다가 그 실패를 성공의 기회로 삼아 비로소 밝은 미래가 펼쳐지는 거지. 네가 잘하는 게 뭔지 잘 생각해보거라. 그리고 네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부터 생각해보거라. 저의 스승님은 셰프로서 뿐만 아니라 제 인생의 길잡이 역할까지 해주시는 훌륭하신 분이었습니다. 스승님의 조언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왕 내 사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시작을 해보기로 마음먹었죠. 저는 지금 살고 있는 월세집의 보증금을 빼서 길거리 음식 장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건 요리였고 지금 당장 요리를 하면서 내 사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뿐이라는 생각에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최근 미국 내에서 한류 음식 열풍이 대단하여 한식 쪽으로 아이디어를 구상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보증금을 뺀 돈으로 중고 트럭을 매입했고 푸드트럭으로 개조하여 한식 컵밥을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외로 초반부터 반응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불고기밥, 닭갈비밥, 야채 비빔밥, 당면 고기밥 등을 주력 메뉴로 삼아 양념 소스를 미국인들의 입맛에 맞게 살짝 개량하여 퓨전 한식 컵밥을 만들었던 것이죠. 제 푸드트럭 음식이 맛있다고 입소문이 나기 시작해서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컵밥을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음식과 사업에 모든 에너지를 쏟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말이죠. 그 결과 지금은 푸드트럭과 별도로 매장을 열어 매장에서도 컵밥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착하고 이쁜 아내가 생겼고 사업이 잘 되면서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있죠. 물론 아직 미슐랭에 대한 꿈을 포기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으며 발전하기 위해 노력 중이죠. 이렇게 온전히 꿈을 향한 집념으로 온 에너지를 집중하자 마법처럼 모든 일이 술술 풀렸습니다. 제 돈을 떼먹고 도망간 전 여자친구도 결국 잡히게 되었고 돈은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녀는 자신의 죗값을 감옥에서 치르고 있죠. 저는 한국인이지만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릴 적 미국으로 입양되었기에 한국에 대한 기억은 잘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어왔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꾸준하게 있었기 때문에 한식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국이지만 기회가 된다면 앞으로는 한국에 방문하여 더 많은 한식들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습니다. 3년 사귄 남자 뒤통수를 치고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도둑질한 저 여자는 진정한 보석을 버려두고 쓰레기와 도망을 갔네. 이래서 사람을 너무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되는 거다. 항상 뭔가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깊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어. 나도 식당을 운영 중인데 나에게 저런 일이 생겼다면 정말 끔찍했을 거야. 한국 컵밥 유명하지? 나도 언젠가 뉴욕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 그 당시엔 너무 맵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 또 먹고 싶어서 생각이 나는 거야. 한국 음식은 중독성이 정말 강한 음식이야. 미국에서 미슐랭 식당을 운영하는 꿈을 꾸다가 3년을 사귄 여자친구에게 배신을 당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지만 한식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김현종 씨의 사연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